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외국인을 위한 기초한국어 선생님 손영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마 한국어,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이렇게 해서 한국어의 기본을 배웠을 것입니다. 한국어의 기본을 배운 후에 우리는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말을 할 수 있다 또는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열심히 배워야 이제 한국어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바로 이 시간이 한국어의 기초,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인사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인사는 아주 중요하죠. 특히나 한국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정확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인사가 있지요. 예를 들어 영어일 경우에는 hello, 터키어일 경우에는 메르하바, 중국어일 때는 니하오마 라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바로 그러한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가 한국어의 기본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사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이고 언제나 늘 평범한 시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자, 다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바로 물음표가 있는 것이지요. 자,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 질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경우 우리는 발음을 하거나 억양을 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약간 끝을 올려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경우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마침표가 있다는 것은 끝을 살짝 내린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이 인사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처음은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처음 만났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만나거나 아는 사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에서도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자, 만나다. 그래서 반갑다. 당신을 만난 것이 매우 반갑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을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선생님이 A, 여러분이 B를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선생님은 혼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어는 말로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말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한국어 실력이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처음에 만났을 때 또는 평소에 자주 하는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났을 때 인사는 했다면 다음에 할 인사는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자, 헤어질 때 인사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부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헤어질 때 인사는 반복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계시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라는 것은 가다,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나는 떠나가요. 당신은 이곳에 있어요. 그러면 떠나가는 나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남겨진 나는 떠나가는 사람에게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헤어질 때 인사는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안녕히 가세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겨진 선생님을 위해서 안녕히 계세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만날 때와 헤어질 때 2번 정도는 두 인사는 우리가 다 지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인사가 만나고 헤어질 때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인사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다면 감사합니다는 약간 공식적인 자리 또는 높은 사람, 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한다면 고맙습니다 라는 것은 약간 비공식적이면서도 동시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고맙습니다입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 별 말씀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 무슨 말, 괜찮아. 네가 고마워하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그렇게 나 엄청 대단하게 고마운 일을 한 건 아니야. 라는 겸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인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별 말씀을요 라고 환하게 웃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의 인사는 여기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미안하다라는 실수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실수에 대한 인사는 보통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죄송합니다가 아까 감사합니다와 비슷하게 공식적이면서도 또는 처음 보면서도 예의가 필요한 그런 어떤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이외에 비공식적이거나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미안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대답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일이거나 큰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실수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 감사할 때, 그리고 사과할 때의 인사를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반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은 친분에 있는 경우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친구 사이에서 자주 하기도 하죠. 예. 자, 안녕, 안녕. 여기에서도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 끝을 살짝 올려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 그러면 대답은 마침표가 있죠? 안녕. 끝을 살짝 내려주면 됩니다. 이러한 인사는 친구가 있을 때 그리고 친분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 크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평범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네, 이것도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만 사용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 나 너 처음 보지만 너무 반가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하죠. 아까 높임표의 표현에서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 이 친구와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는 만나서 반가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마워 라는 땡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전에 배웠었는데요. 지금은 고마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자, 감사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높은 표현이거나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사해라는 반말 같은 느낌 혹은 친분이 있는 느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 사이에서나 이럴 때 고마움을 표현할 때는 고마워 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별말을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도 친구 사이에서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이 공식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는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죄송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안해 정도면 친구 사이에서도 충분합니다. 그랬을 때 대답은 괜찮아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 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만나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자리가 너무 재미있었어. 그러니까 다음에 나와 다시 만나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A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B를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 잘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잘했습니다. 고마워. 잘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 네,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으면 선생님이 이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거나 다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할 때 반드시 소리내서 읽거나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어 실력이 빨리 성장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바로 나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물음표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죠? 안녕하세요. 살짝 끝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20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20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었나요? 자, 그러면 순서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인사네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네요. 처음 시작할 때 인사, 마무리 인사.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이름을 먼저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입니다. 국적을 이야기하네요. 저는 학생입니다. 네,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20살입니다. 나이를 이야기하는군요. 다시 한 번 더. 이름, 국적, 직업, 나이. 이 네 가지는 자기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가끔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꼭 물어보나요? 내가 몇 살인 게 왜 중요한 정보입니까? 네, 한국에는 높임법이 있습니다. 높임말이 있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이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묻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니까요. 나보다 나이가 높은 사람에게 반말로 인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임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높임말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높임말을 써야 하나? 라고 하게 되는 원인이나 또는 기준이 바로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봅니다. 묻기 전에 대답해 준다면 아마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의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네요. 제 이름은, 자, 이름 한번 넣어 볼까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제 이름은 메르베입니다.
저는 땡땡 사람입니다. 자, 국적을 이야기해야겠죠? 저는 터키 사람입니다. 튀르키예 사람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네, 직업이 선생님이군요. 저는 26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국적, 그리고 자신의 직업과 나이를 작성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외워 주신다면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외운 것을 이야기만 해도 아,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군요 라는 대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억양과 발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억양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음표는 의문문입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끝을 살짝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답을 해야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대답을 할 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마침표를 사용합니다. 평서문이라고 하는데요. 억양을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끝을 살짝 올려서 의문문으로 표현하거나 끝을 살짝 내려서 평서문으로만 표현해도 아,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억양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우리는 발음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발음 중에서도 연음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연음이 뭐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받침 뒤에.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꽃, 플라워를 말하는 거죠. 예, 꽃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 선생님이 지난 차시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음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요, 음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그라미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워둔 것이 조금 모양이 이상해서 그럼 동그라미라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음가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음가가 없는 거면 사실 여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침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로 올라오게 되는 것을 연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꽃이 음가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꽃, 받침에 있던 치읓이 여기 앞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꽃이.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쓸 때가 아니라 말할 때라는 것입니다. 쓸 때는 당연히 꽃이 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발음할 때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은 발음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선생님. 선생님 받침이 있어요, 지금. 어머, 모음 앞에 동그라미는 음가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지운 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셨나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훈아. 여기에 받침 니은이 있네요. 뒤에 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여기 음가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지훈아. 니은이 여기 뒤쪽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음이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여러분들 아주 자연스러운 한국인처럼의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것은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요.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정답을 맞춰보는 것으로 하시죠. 자, 박을. 자, 먼저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발음을 할 때는요. 여기 모음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산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쓸 때는 똑같이 산에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발음할 때는 네. 니은이 연음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잠시 선생님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쓸 때는 한국으로, 읽을 때는, 발음할 때는 한국으로, 달이, 쓸 때는 그대로 달이, 읽을 때는 다리, 입은, 쓸 때는 입은, 읽을 때는 이분, 끝으로, 마지막이란 뜻이죠. 끝으로, 읽을 때는요, 끝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연음,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밑에는 억양이겠죠? 자, 여기 물음표가 있습니다. 질문이네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죠? 안녕. 끝을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침표네요. 대답인가 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죠? 안녕. 살짝 끝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방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짝 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입니다.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를 보고 자신의 모국어로 옆에 적어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다음에 또 만나.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씨, 님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이름 뒤에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 뒤에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메르베 씨, 메르베 님, 이름 뒤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문법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 문법 하기 전에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찬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같이 발음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쓰고 계시나요? 또는 말하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똑같이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예, 똑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안녕히, 여러분 이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했었죠? 안녕히 가세요. 가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 막 대단하게 잘한 거 아니었어요. 에이, 괜찮습니다. 이런 겸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큰 잘못이 아니었을 때는 괜찮아 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 사이에서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도 만나서 반가워. 미안해. 괜찮아. 다음에 또 만나.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높임말로 하는 인사도 있고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도 있고 그리고 헤어질 때 하거나 사과하거나 또는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 인사는 반드시 꼭 입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자기소개도 했었습니다. 자기소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지금 외워뒀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